하태경 의원님이 요즘 바쁘셔가지고 오늘은 전화로, 왜냐하면 지금 바른정당이 광주에 지도부가 내려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하태하태 광주 와 있습니다. 광주에서 보고 드립니다. 네, 호남 민심을 좀 잡아보려고 가셨나 보죠? 예, 여기서 아침부터 많은 분들로부터 박수 받고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네. 크게 환영받지는 않으실 것 같긴 한데, 지금 일정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제 최고위원회 곧 들어가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망월동 가서 망월동, 하고,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국민통합포럼, 네. 안철수 대표 와서 같이 행사하고 이렇게 돼. 그리고 호남에서 바른정당 첫 최고위원회도 하신다고? 예. 예, 그렇습니다. 이 호남 첫 최고위원회입니다. 열심히 노력하시는군요. 예. 제가 그래서 화끈한 거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아, 그래요? 광주 시민들에게 드릴. 예. 정말 화끈한지 한번 말씀해 봐 주십시오. 딱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여전히 빨갱이 장사하는 낡은 보수 몰아내야 된다. 자유한국당? 예.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뭐 주사파 정권 하더니만 이제 주사파 정권의 좌파 사회주의 정부. 이거 뭐 빨갱이 장사 아니면 할 게 없냐. 개혁 보수는 빨갱이 장사 안 한다. 뭐 이거 하나 하고요. 예. 두 번째는 제가 그 전에도 이야기하긴 했는데 좀 덧붙여서 김대중 빨갱이로 몰고 광주 민주항쟁을 빨갱이로 모은 대한민국 보수는 광주에 사과해야 된다. 제가 오늘 정말 진심 어린 그런 사과를 할 생각입니다. 자, 대한민국 보수가 광주에서 새로 태어난다 선언을 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이제 호남 표심도 잡아야 되니까, 민심도 잡아야 되니까 그런 행보를 하고 계신데, 그런데 이제 그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당이 사실상 그 반으로 쪼개져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인데 네. 사실 뭐 안철수 대표 많이 추락했고 뭐 저희도 부족한 점 많고 한 거 다 알고 있고, 근데 이제 호남 분들에게 뭐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은 뭐 그대로 민주당 지지하실 것이고, 민주당에 마음을 두지 못한 분들에게는 저희들이 호소를 할 생각입니다. 그나마 우리가 부족하지만 적어도 호남 박지원 당보단 낫지 않냐. 호남 박지원. 그리고 한국당보단 낫지 않냐. 네. 그래서 우리가 더 잘할 테니까 우리의 정말 지극 정성을 봐서 한번 믿어달라는 뭐 간곡한 호소를 해야죠. 뭐 광고도 있겠습니까? 그 뭐 바른정당에서의 노력은 알겠습니다.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이제 이 통합이 안 되면 큰일 나는 거죠. 큰일 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런 노력을 하시는 건데, 국민의당 내에서는 이 안철수 대표 측에서 반대파를 징계한다고 한단 말이죠. 오히려 더 자극하고 있어요. 요 징계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본질은 이게 이제 국민의당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친안당과 친박당으로 갈리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 이거 본질을 봐야 되거든요. 안철수 대표 비판할 수 있어요. 비판할 수 있는데 그 대안은 뭐냐? 사실 그러니까 이제 호남 친박당이거든요. 친박지원 당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이제 자꾸 지금 박지원 대표 쪽으로, 물론 박지원 대표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하는데 박지원 대표에 대한 이제 영남권의 이미지가 안 좋다 보니 영남권뿐만 아니라 호남 분들한테도 제가 이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호남개혁신당이 예. 호남개혁신당의 리더십이 뭐냐? 유승민 안철수 계속 비판하셨잖아요. 예. 비판 우리가 다르게 받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호남개혁신당의 그 리더십은 박지원 아니면 박정천이다. 예. 어제 이용주 의원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친한당에 함께 못하지만 박지원 당에도 함께 못하겠다. 박지원 은퇴해라. 네. 이선으로 물러나라고 지금 은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선으로 물러나라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당대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죠. 호남개혁신당은 이것대로 제가 볼 때는 미래가 있는가. 이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지금 사당 대표를 한번 쭉 놓고 보십시오. 추, 홍, 그 다음에 이영자 들어가는 두 사람, 안유. 네 사람 중에는 그래도 안유가 낫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도 있겠지만 무슨 말씀? 안 그런 분도 있겠죠. 네. 근데 홍 대표보다는 좀 낫다고 생각하고요. 예. 추 대표는 뭐
뭐 제가 평가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왜 안 하십니까? 하시지. 아니 뭐 추 대표, 홍 대표 뭐 사이좋게 팔짱 끼시고 할 때 제가 옛날에 뭐 오누이 남매 더맨 더머 같다고 비판한 적도 있는데 저는 그 민주당 뭐 홍 대표랑 큰 차이 없다 본질적으로 리더십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말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근데 반대파 그러니까 이 안철수 대표 쪽 입장은 이제 반대파를 징계한다는 것은 이건 더 자극하고 더 시끄럽게 만들 일인데 그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징계 중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하면 의장을 이상돈 의원, 부의장을 윤영일 의원 이 맡게 되는데 이분들까지 징계를 해서 전당대회 의장권을 박탈하고 소위 당권파 지금 안철수 대표 쪽에서 전당대회를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이걸 카드 꺼낸 거 아니냐 이런 해설들이 있습니다. 해석들이. 근데 지금 보면 그 이제 반대파의 일정이 28일 날 창당 준비위원회 구성하는 거잖아요. 예. 창당 준비위원회는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 당이에요, 이게. 예. 그러니까 새로운 당을 이미 만든 거거든요. 창준이가 이제 출범했죠. 예. 예, 창준이는 당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당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당에 들어가겠다고 정치적 의사를 표시한 분은 그 당의 전당대회를 하는 게 맞죠. 그런 국민의당은 사실상 내용적으로 나간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분들을 그러면 출당을 시켜주면 좋지 않습니까? 정작 출당을 안 시켜요. 그래서 사실 그분들 출당에 대해서 비례대표인 이상돈 의원이 저쪽으로 가가지고 합류하겠다는 건데 징계는 하되 출당을 안 하겠다는 이것도 사실은 앞뒤 안 맞지 출당 않습니까? 문제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당 의원들하고 저희들이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봤어요. 이야기를 해봤는데 결론은 이걸 저도 아쉬운 점이 있고 저도 이상돈 의원하고 친하고 딴 분들하고 친한데 통합되고 나서 적어도 우리가 설득할 시간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설득이 불가능한데 뭘 자꾸 설득해. 또 그렇지 않다니까. 이상돈 의원 같으면은 사실 과거에 우리 당이었어요. 자, 제 말은 뭐냐면 그러면 얘기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안 대표랑은 사이가 안 좋지만 또 마음 들 곳이 있으면 뭐 그 당에 뭐 원수 같은 사람 한 사람 있어도 그 당 꼭 떠나는 거 아니에요? 본인은 가겠다잖아요. 자꾸 가겠다는데 뭘? 그러니까 요는 핵심은 그거 아닙니까? 저쪽 반대파들의 당의 그 사이즈가 커질까봐 못 나가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징계라고 하면서 당원권 정지까지만 시키는 거잖아요. 지금 논리대로면 그렇게 해당의 일을 결정적으로 했으면 출당시키면 되는 건데 출당을 안 시키고. 그러니까 뭐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국민의당 지금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좀 월권적인 건데 만약에 통합신당이 되면 합당이 되면 제 발언권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전향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근데 아무튼 뭐 지금은 어쨌든 아직까지는 다른 당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어쨌든 최대한 저는 이상돈 의원이 하태경이랑 한번 같이 하자. 이런 설득을 저는 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태경 의원이 거기 있는 거 다 알고서도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아니 꼭 그렇진 않아요. 우리는 조금 다 온도차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이상돈 의원이랑 친한 분들이 많아서 친한 분들 원래 있었죠. 우리 당은 여러 거기 안 간대잖아요. 아니, 본인이 안 간다는데 저희 당 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건 조금 달라요, 온도가.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좀 밝히긴 그렇지만. 자, 유승민 대표도 사실은 몇 차례나 안철수 대표한테 그분들 사실 출당시키고 오는 게 맞지 않냐. 왜냐하면 새로운 당 만들어졌는데 또 뭐 3분밖에 없는지 또 더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에 합류할 생각이 없는 분들이 강제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잘 있겠습니까? 뭐 계속 당 내에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하고 그러면 시끄러우니까 그럼 정리하고 오라고 유승민 대표는 입장을 낸 거잖아요. 그죠? 그게 맞죠? 예, 공개적으로 사실 요구했죠. 요구했고 그 문제 가지고 계속 협의를 해서 저희들도 일단은 조금 더 목소리는 안 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건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우리도 조금 설득할 시간을 가져보자. 그러면 만약에 출당 안 해주면 방법이 없으니까 뭐 3분인지 또는 뭐 더 많은지는 모르겠으나 최소한 3분이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통합되는 신당의
이제 소속이 되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예. 그때도 계속 나는 여기 있지 못하겠다. 출당시켜 달라. 요구하면 어떡합니까? 그때. 그때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저는 한 어느 정도 이제 저희들이 설득하고 예. 다시 이제 이야기할 시간을 좀 가지고. 그게 며칠이나 필요합니까? 아이, 지금 뭐 이야기하기는 그렇고요. 예. 자, 알겠습니다. 뭐 상대 이제 반대파들이 만들 당이 잘 안 되길 바라는 건 당연하죠. 당연한데, 이건. 근데 그쪽에 가면 미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거는 개별 의원들이 각자 판단할 일이죠. 그거 대신 판단해 줄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그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간대잖아요. 실제로 이제 민주당 가려고 한다. 네. 다수가 그쪽에 민주당에서 받아주는 분도 있고 안 받아주는 분도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 가려고 한다는 의혹도 강하게 가지고 있고, 민주당 의원 숫자 늘리게 해주는 거는 그건 사실 해당 행위죠. 자, 그거는 이 개별 의원들이 스스로 판단할 일이고 나간대지 않습니까? 자꾸 그러니까 그 판단은 다르다는 거예요. 원래 비례는 당 몫으로 배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정말 부득불이하고 신사적으로 될 때만 이제 이게 서로 정치적으로 타협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원칙적으로는 안 내보내주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저희 당에서는 그나마 좀 신사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최대한 한번 설득할 시간을 가지자는 겁니다. 자, 그건 알겠고요. 지금 반대 파에서는 이제 통합 반대 또는 뭐 합당 반대파에서는 자신들이 열석은 물론이고 그 이상도 확보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당권파 합당파 안철수 대표 측에서는 무슨 소리냐, 열석 되기 힘들다, 실제 당 만들면 나갈 사람 얼마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의원님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의석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당은 제가 볼 때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안철수 유승민 둘이 합치는 것만으로 지속 가능할 거냐 비판을 많이 받잖아요. 물론 둘이 경쟁하고 뭐 갈등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쪽 당은 박정천 세 분이 계시고 그 세 분이 한 목소리가 되겠느냐. 그리고 이선우 후퇴하라고 하는 젊은 의원들이 있고 이게 단일 정당으로 존속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알겠습니다. 거기는 나가더라도 어차피 핵분열 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그러니까 거죠. 그 당의 걱정은 그 당이 알아서 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 말은 예. 이 의원들이 그 당의 미래를 보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 안에서 다시 핵분열에 대해서 또 추한꼴을 보인다. 이런 게 충분히 예측이 되는 상황에서 쉽게 이렇게 옮기려고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합신당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통합신당이 저는 많이 남을 거라고 봅니다. 몇 석 많이 남을 거라고 보고, 열석 기준으로 얘기해 보죠. 열석 이상이다 이하다. 저는 뭐 한 10석 전후, 그러니까 맥시멈 열석. 맥시멈 15석. 맥시멈 15석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최대 15석이고 예. 제가 볼 때는 평균 정도 해서 뭐 9석, 10석. 지금 바른정당 규모 아니겠느냐. 만약에 15석이 되면 여기에 비례대표 3명 합치고 한두 명만, 2명만 더 하면은 교섭단체입니다. 예. 그러면은 사실. 그러니까 마이너스 이게 교섭단체로서. 예. 그거는 아무튼 앞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교섭단체로서 유지되기 쉽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방선거 후보를 못 낼 거예요. 그 정당. 후보를 못 낼까. 그 이해했고요. 깊은 큰 바람이 담긴 전망 잘 알았고요. 그러니까 10석 전후에 불과할 것이다. 아무리 많아도 15석. 근데 이제 본인 전망으로는 뭐 8, 9석 이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현실적으로는. 자,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15석 쪽으로 가까워졌다.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염색하시나요? 이번에 진짜로? 근데 그 염색을 아무튼 너무 우리 그때 염색한 약속이 딴 거였잖아요. 무슨 박근혜 정부 때 댓글 나왔냐 이거 같은데 그건 한번 절판 내고 가야 될 지금 타이밍인 것 같은데요. 염색은 이미 하셨어야 해요. 그거 그게 아니고 댓글 국면이 넘어가지고 다스로 확 바꿨고 요즘은 또 특활비로 확 바꾸고 있는데. 진거나 진배 없어요. 진거 없는데. 아무튼 그거는 명백한 걸로 나간지 안 보고. 자, 나간지 안 보고. 예. 15석이 맥시멈이라고 하셨으니까 14석에 걸까요? 14석 이상이면. 그건 다음 주에 우리 얼굴 마주보고 합시다. 지금 전화로. 하지만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예. 최근에
예.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논란들인데 그 중에서 나경원 의원이 IOC에 항의 사안을 보낸 사안, 예, 국회의원이 직접 행동한 건 이거니까 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경원 의원도 지금 어쨌든 IOC에서 통과됐잖아요. 네. 통과된 마당에 이걸 철회하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저도 사실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했는데 젊은이들이 지금 많이 지금 분위기가 찬 이유가 과정이 불공정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능 시험도 시험 제도가 바뀌려면 3년 전에 바꾼단 말이에요. 준비할 수 있게. 근데 이번 거는 룰이 그 젊은이들 입장에서 보면 룰이 한 달 전에 바뀐 거예요. 예. 그러려면 최대한 젊은이들의 그 아픈 가슴들을 치유해 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도 소홀했어요. 그래서 청와대도 그 부분 반성을 했잖아요. 자, 그래서 그건 아무튼 국내 정치고 제 말은 그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시는 분도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여쭤본 질문은 그걸 이제 밖으로 끄고 나서 IOC의 단일팀을 반대한다는 서한을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보낸 사안, 요 사안에 대한 논평이 궁금합니다. 그 부분은 저는 과거부터 그랬는데 의사는 표명할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결정된 상황에서는 승복하는 게 맞다. 어쨌든 이견을 표명했고 IOC에서 결론을 내렸잖아요.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이제는 IOC 의견에 승복한다. 그동안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단일팀 성공시키기 위해서 같이 노력하자. 그리고 정부도 우리 젊은이들의 아픈 마음을 치유해주기 위해서 노력하자. 이런 식으로 상생으로 풀 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전화니까 여기까지만 하고요. 예, 광주에서 고생하시고 광주에서 어떤 대우를 받는지는 다음 주에 오셔서 예, 말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감기 조심하세요. 네, 바른정당 하태경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그 대안은 뭐냐? 사실 그러니까 이제 호남 친박당이거든요. 친박지원 당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이제 자꾸 지금 박지원 대표 쪽으로 물론 박지원 대표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하는데 박지원 대표에 대한 이제 영남권의 이미지가 안 좋다 보니 영남권뿐만 아니라 호남 분들한테도 제가 이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호남개혁신당이 예. 호남개혁신당의 리더십이 뭐냐? 유승민 안철수 계속 비판하셨잖아요. 예. 비판 우리가 다르게 받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호남개혁신당의 그 리더십은 박지원 아니면 박정천이다. 예. 어제 이용주 의원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친한당에 함께 못하지만 박지원 당에도 함께 못하겠다. 박지원 은퇴해라. 네. 이선으로 물러나라고 지금 은퇴라기보다 그러니까 이선으로 물러나라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당 대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죠. 호남개혁신당은 이것대로 제가 볼 때는 미래가 있는가. 이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지금 사당 대표를 한번 쭉 놓고 보십시오. 추, 홍, 그다음에 이영자 들어가는 두 사람, 안유. 네 사람 중에는 그래도 안유가 낫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도 있겠지만 무슨 말씀? 안 그런 분도 있겠죠. 네. 보수 몰아내야 된다. 자유한국당. 예.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뭐 주사파 정권 하더니만 이제 주사파 정권의 좌파 사회주의 정부. 이거 뭐 빨갱이 장사 아니면 할 게 없냐. 개혁 보수는 빨갱이 장사 안 한다. 뭐 이거 하나 하고요. 예. 두 번째는 제가 그 전에도 이야기하긴 했는데 좀 덧붙여서 김대중 빨갱이로 몰고 광주 민주항쟁을 빨갱이로 모은 대한민국 보수는 광주에 사과해야 된다. 제가 오늘 정말 진심 어린 그런 사과를 할 생각입니다. 자, 대한민국 보수가 광주에서 새로 태어난다 선언을 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이제 호남 표심도 잡아야 되니까 민심도 잡아야 되니까 그런 행보를 하고 계신데 그런데 이제 그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당이 사실상 그 반으로 쪼개져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인데 네. 사실 뭐 안철수 대표 많이 추락했고 뭐 저희도 부족한 점 많고 한 거 다 알고 있고 근데 이제 호남 분들에게 뭐 민주당 지지하는 하태경 의원님이 요즘 바쁘셔가지고 오늘은 전화로 왜냐하면 지금 바른정당이 광주에 지도부가 내려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하태하태 광주 와 있습니다. 광주에서 보고 드립니다. 네, 호남 민심을 좀 잡아보려고 가셨나 보죠? 예, 여기서 아침부터 많은 분들로부터 박수 받고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네.
크게 환영받지는 않으실 것 같긴 한데 지금 일정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제 최고위원회 곧 들어가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망월동 가서 망월동. 하고,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국민통합포럼 네. 안철수 대표 와서 같이 행사하고 이렇게 돼. 그리고 호남에서 바른정당 첫 최고위원회도 하신다고. 예. 예, 그렇습니다. 이 호남 첫 최고위원회입니다. 열심히 노력하시는군요. 예. 제가 그래서 화끈한 걸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아 그래요? 광주 시민들에게 드릴. 예. 정말 화끈한지 한번 말씀해 봐 주십시오. 딱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여전히 빨갱이 장사하는 낡은데 홍 대표보다는 좀 낫다고 생각하고요. 예. 추 대표는 뭐 제가 평가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왜 안 하십니까? 하시지. 아니 뭐 추 대표, 홍 대표 뭐 사이 좋게 팔짱 끼시고 할 때 제가 옛날에 뭐 오누이 남매 더맨 더머 같다고 비판한 적도 있는데 저는 그 민주당 뭐 홍 대표랑 큰 차이 없다 본질적으로 리더십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말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근데 반대파 그러니까 이 안철수 대표 쪽 입장은 이제 반대파를 징계한다는 것은 이건 더 자극하고 더 시끄럽게 만들 일인데 그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징계 중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하면 의장을 이상돈 의원, 부의장을 윤영일 의원 이 맡게 되는데 이분들까지 징계를 해서 전당대회 의장권을 박탈하고 소위 당권파 지금 안철수 분들은 뭐 그대로 민주당 지지하실 것이고 민주당의 마음을 주지 못한 분들에게는 저희들이 호소를 할 생각입니다. 그나마 우리가 부족하지만 적어도 호남 박지원 당보단 낫지 않냐. 호남 박지원 그리고 한국당보단 낫지 않냐. 예. 그래서 우리가 더 잘할 테니까 우리의 정말 지극정성을 봐서 한번 믿어달라는 뭐 간곡한 호소를 해야죠. 뭐 방법이 있겠습니까? 뭐 바른정당에서의 노력은 알겠습니다.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이제 이 통합이 안 되면 큰일 나는 거죠. 큰일 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런 노력을 하시는 건데 국민의당 내에서는 이 안철수 대표 측에서 반대파를 징계한다고 한단 말이죠. 오히려 더 자극하고 있어요. 요 징계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본질은 이게 이제 국민의당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친안당과 친박당으로 갈리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 이거 본질을 봐야 되거든요. 안철수 대표 비판할 수 있어요. 비판할 수 있는데